일단, 휴문고 내신이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그냥 뭐 이제 일단 뭐 중간고사 관련해서는 중간고사가 사실상 좀 문법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문항 가운데 18문항이 문법 문제, 16문항 정도가 문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점으로 보면은 100점 가운데 한 50점 정도가 문법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가 문법인 거는 사실 뭐 거의 문법 시험이라고 봐야죠. 근데 게다가 이제 문학 문제가요, 이제 약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법에 이제 굉장히 힘을 많이 써서 거의 뭐 문학 문제는 이른바 외부 지문도 별로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 구성상 약간 문학 파트는 좀 같이 맞히는 이런 영역이 되고요. 이제 문법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등급을 좀 다 가르는 뭐 이런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하나 뭐 문제를 실어놨는데요. 근데 이제 이 뭐 서술형 같은 거 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어머님들 사실 이거 보시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어머님들 아마 문제 자체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뭘 물어보는지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외워서 뭐 전혀 풀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 형태가 뭐냐면요. 이게 국어사전을 검색을 했는데 재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밑에 이렇게 발음과 품사와 뜻풀이가 나오겠느냐인데 그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쓰고 그 다음에 표기에 이유 서술을 해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느냐. 근데 아마 이제 뭐 혹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얽히고 설키다. 그죠? 요게 답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랑 좀 다르죠. 그죠? 여기는 리을 기억 표기를 했는데 여기는 설히다 이렇게 안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일단 이거 쓰면 2점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여기는 리을 기억이고 여기는 리을이냐를 쓰라는 문제인데 어머님들께서 아마 이게 이제 문제의 취지 자체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 문법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내신 하면은 또 문법 하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외우는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워서 풀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5점이니까 사실 뭐 한 등급이죠. 이거 뭐 모르면 한 등급 날아가는 그런 건데 일단 이제 문법 시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외워봐라. 그래 너 한번 외워봐라. 과연 외워서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외워봐라. 근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이게 답은 이제 뭐 어머니들께서 뭐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 답이 이제 일단 이게 2점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표기법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말에 이제 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써주는 거고 섞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어법을 준수하여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쓴다는 것이 이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요런 정도 문제를 근데 문제들이 이제 다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로서 하여튼 전체 100점 가운데 50점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개발하셨느냐가 아니라 교과서에는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 문법 문제들이. 그런데 특히 이제 25번 문제 같은 걸 보면은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어 표기하는 건데 이 문제도 좀 볼만한 게 사실은 그래 한번 외워봐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의 형식이 뭡니까? 여기서 사이시어를 적어야 되는 단어의 개수로 맞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이러면.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자 사이시어 표기로 올바른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단어 9개 주고 9개 사이에다가 사이시옷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이 외워야 되겠네. 이러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는 거고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 하나를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면 30분짜리입니다. 사이시어 표기 원칙 30분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한 6주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문법 문제들을, 이 휘문고 문법 문제들을 이제까지 이제 살펴보면은, 야, 이게 과연 6주 동안 문법만 해도 이 문제를 아이들이 좀 온전하게 자기가 이해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인가. 근데 이제 중간은 문법 시험 중심이고요. 기말은 문학 중심이에요. 그래서 1, 2학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자랑이 있겠지만은, 이걸 누가 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디서 뽑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라요. 한번 넘겨보시면 4쪽에 거의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이게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어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문제 형식도 좀 비슷하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이런 발음의 현상이 나올 것, 이렇게 쫙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아니라 고3 수능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제가 이제 대표로 하나만 찾아봤지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휘문고 내신을 1학기 중간고사 또는 2학기 중간고사 문법이 들어갈 때 잘 보려면 그 내신 대비라는 그 이름과는 좀 별도로 고3 수능 기출 수준의, 그죠? 이 문법을 좀 자기가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어쨌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막 맞는 개수, 이게 한 시험지에 다음 중 맞는 거 개수 골라라가 한 3문제 돼요. 그러면은 이 맞는 거 개수 고른다는 거는 하나만 몰라도 어때요?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능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런 어떤 문법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전체 배점의 5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보면은 그냥 문법 잘하는 애가 잘 볼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휘문 내신 한다고 많이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달려들지만 결국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은 선생님들 이제 1, 2학년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사실 수능 문제 풀어보기가 좀 빡빡하거든요. 못 풀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수능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바쁘니까. 그죠? 한참 또 그때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고 하니까 못 풀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죠. 제가 이미 이렇다는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가르칠 때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거 해서는 전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3 그 수능 수준의 그런 문법 실력을 이번 기회에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형 부분인데요. 어머님들 사실 서술형이 이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서술형 포션을 20% 정도 가지고 가라고 이제 학교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럼 감사하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서술형 부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에서 꼼수를 많이 써요. 꼼수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빈칸에 구멍 뚫기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이렇게 해버려요. 무엇은 그죠? 이렇게 무엇은 블라블라를 이용하여, 아예 이거를 불러줘요. 이용하여, 그죠? 이렇게 한다? 라는 문장 형식으로 적어라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 있는 요 단어 있죠? 단어만 하나 찾으면 단어를 넣은 다음에 이 문장을 그대로 적으라고 해요. 그렇게 내면
나중에 감사를 할 때 학생들 답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로 보여요? 이 문장, 풀 문장을 학생들이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만 찾게 만들고 어떤 문장을 쓸지를 틀을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논수령이라고 돼 있지만 서논수령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동네에서. 그런데 새 학교, 뭐 단대, 중동, 휘문 정도인데요. 이런 학교들은 진짜 서술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한번 보시면 최대 지금 휘문은 한 단락을 쓰라고 하거든요. 최대 한 단락인데 어머님들 한 단락을 쓴다는 거는 한 문단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틀을 안 주고 한번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도 뭐냐면 직접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 대목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인용하여서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간접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 대목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답이 이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서술형 답이. 그렇죠? 그러면 김유정의 본범이라는 소설을 주고 이 중에서 어느 대목을 찾은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직접적 제시이다. 왜냐하면 뭉태의 이러이러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됩니까? 어법을 준수해서 완결된 문장 형식이니까 또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또 이런 부분은 간접적 제시이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뭉태의 성격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요 문제는 뭐가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학교들에서 내는 문장의 틀 있죠? 이걸 전혀 안 줬거든요. 어떤 틀에 맞춰서 쓸지를 전혀 안 줬어요. 그러면 그 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가지고 그 문장의 어떤 틀을 만들게 되고, 최대 한 문단,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면 한 6문장까지를 쓰게 되는데, 이거 한 문제 6점 주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못 썼다. 그러면은 뭐, 사실 뭐 이건 부분 점수 받을 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틀리면 그냥 뭐 1등급은 그냥 날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 휘문 내신이 진짜 서술형이에요. 여러분 다른 학교에서 서술형 비중이 높다고 막 40% 서술형이다 이런 여학교들이 있는데 그 여학교들의 문제랑은 달라요. 그런 학교들은 단어를 찾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학교 문제로 바꿔본다면 이런 거예요. 밑줄을 그어준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성격 제시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문학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쓰겠어요? 직접적 제시. 그죠? 이걸 쓰면 답인 거죠. 그걸 서술형이라고 얘들이 이제 학교에서 내는 건데, 휘문이 서술형을 많이 안 내요. 실제로 이제 배점을 보면 내문항밖에 안 내거든요. 근데 내문항이 막 4점, 6점, 4점, 6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문제당 최대 한 단락을 써야 되고, 문장의 틀이나 구조 자체도 아예 어때요? 문장의 틀이나 구조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굉장히 뭐 많은 점수차가 날 거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그 문법 문제 있죠? 이 문법 문제도 어떻습니까? 서술형으로 내고 있어요. 문법 문제도 서술형으로 내서, 이쪽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이쪽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문법에서 낸 서술형이죠. 그죠? 5점짜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뭐 할 건지. 그래서 두 가지인데, 1학기 중간고사는 문법 시험이고요. 근데 그 문법의 범위가 교과서에는 한글 맞춤법과 의문의 변동 일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들을 보면 이 16문항이 거의 이 수능 기출의 변형이고, 수능 기출을 서술형으로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외워서는 진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내신을 좀 안 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안 하고 이제 오랜만에 또 다시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뭐 다른 학교 안 하고 지금 휘문만 한번 하겠다고 한 건데요. 제가 이제 학원 차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제일 잘하는 거 한번 또 그래도 내 학원 차렸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제가 휘문을 하나 해보겠다, 휘문을 좀 골라서 해보겠다고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뭐 잘 하시지만, 사실, 1학년이나 뭐 2학년 이렇게 주로 내신 중심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예요. 이런 점에서. 문제를 고3급 기출 갖다가, 그저 그거 변형해가지고 논술형, 서논술형으로 내는데, 이거를 뭐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뭐 교과서에 나온 걸 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조금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그죠? 또 그래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제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휘문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선생님들의 의견도, 그죠? 휘문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어떤 고3 수업을 중심으로 지금 뭐 지난 뭐 몇 년 동안 계속 고3 수업을만 거의 해왔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학원, 뭐 이제 작년에 학원 오픈하면서 뭐 지금 학년 또 예비고 1학년도 또 다시 오랜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내신 하는데, 제가 뭐 어차피 여러 학기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휘문을 골랐는데, 원래 뭐 하던 학교기도 하고, 또 이제 워낙 뭐 좋은 학교기도 하고 하지만은, 한편 이 출제 경향이, 이렇게 좀, 그 교과서만 딱 봐서는 도저히 뭐, 아예 뭐, 잘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문법 시험이다, 그냥. 중간고사는 문법 시험이다. 기말고사는 문학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문법이 외우는 문법이 아니라 고3 기출을 변형을 해서 서술형으로까지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려면 이미 어떤 고3 수능 기출은 가볍게 풀 수 있고, 그거를 서술형으로 서술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대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내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문법이 기초가 잘 돼 있고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신인데 문제들이 자꾸 어때요? 좀 약간 수능 문제 같고, 좀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제 6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문학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 잡아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문법을 좀 외울 게 아니라 문법은 좀 이해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문학이 문제가 되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제 어떠냐면은 시간을 잡아먹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원래는 이게 가나 다가 있으면은 가에 대한 거 물어보고 나에 대한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만 가나 다를 물어보거든요, 함께. 근데 이 문제는 계속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선지를 한번 보시면은 가와 다는 모두, 나는 가와 달리, 나는 다와 달리, 다는 가와 달리, 가나다 모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작품들을 있잖아요, 좀 뭐랄까 내가 이해해서 풀면 당연히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서술형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문제는, 네 문제 가운데 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문단씩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한 문단. 그러니까 네 문장에서 6문장 사이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써야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게 시간으로, 그죠? 시간으로 좀 이렇게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죠? 학생들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문학 작품 있죠? 문학 작품을 조금 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운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목만 보고도, 예를 들면 1번 심장, 1번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저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야 이거를 빨리 푸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안 외우면 못 푼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문제들은 깔끔해요. 분명히 이제 OX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선지들인데, 문제는 이 가나다 세트를 주고 네 문제를 내는데, 네 문제가 다 어때요? 가는 나와 달리, 나는 다와 달리, 가나다 모두, 이걸 하니까 이거 체크하다 보면 막 선지 하나당 막 시간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문학 작품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좀 꼼꼼한 비교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문학 작품들, 그러니까 문법보다도 문학 작품들을 조금 좀 세심하게 좀 암기를 좀 이렇게, 그죠? 딱 작품의 제목을 보면은 주요 특징이라든가 표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야
좀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낯선 작품 있잖아요. 그거는 낯선 작품은 중간고사 때는 한 작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말 가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이 좀 문법 시험이고 기말이 문학 시험이다. 그래서 낯선 작품도 기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중간에서는 거의 한 작품 정도입니다. 근데 이 한 작품 정도가 뭐 또 그 한 작품이 좀 유명한 작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니어서 우리가 방학 때 그냥 현대시 공부하고 또 뭐 고전 시가 뭐 좀 공부하고 현대 소설 좀 공부했다면 충분히 뭐 독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요걸로 지금 요 파트에서 1등급이 갈리지는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답률 1위는 제가 옆에 이제 어휘 문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독특한 거예요, 사실.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어떤 속내인지 아셔야 됩니다. 어휘 문제를 4문제나 내요. 되게 많이 내요. 여러분, 총 29문제, 뭐 8문제 이렇게 내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객관식 28개 중에 4개가 어휘 문제인데, 이 어휘 문제가 어떠냐면 점수를, 배점을 다 달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4점, 1.5점, 1.6점, 1.7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어휘 문제를 4개 내고 배점을 다 달리 줘버려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등수 갈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문제 이거 있잖아요. 14번 문제나 27번 문제 이런 거. 이것도 27번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뜻풀이가 적절한 것의 개수는 너무 치사한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근데 애들이 이거 특히 한자어 섞여 있기 때문에 혹시 나위 이거 아십니까? 나위? 나위를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저런 단어는 아니에요. 완전히 교과서에 없는 단어는 아닌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교과서에 독서지문 있잖아요. 교과서에 독서지문 하나 있거든요. 시험 범위에. 하나 있는데 그 독서지문 아예 내지도 않았어요. 지문 내지도 않고 거기서 사용된 단어만 문제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문학 어휘 문제처럼 보이는데 어디서 뽑아요? 소설 있죠. 김유정 본봄에 나오는 이게 방언 같은 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고유어나. 그러니까 소설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느닷없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혹시 나위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거 27번 문제 푸실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렵죠. 그죠? 나위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고전 시가에 가끔 나오는데 비단 장막 이런 뜻이거든요. 비단 장막. 그 다음에 애들이 쳐서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쳐서. 그럼 쳐서 얼추 가을이다 이런 정도만 알겠죠. 그런데 요걸 알아야 돼요. 사실 미음이 틀린 걸 알려면은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백종이죠, 백종. 그래서 백종이라는 절기를 말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그래서 미지칭, 암양은 맞고 나위는 틀렸고 뜨거운 감자가 틀렸고 해서 2개가 답인데 요게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 내므로써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등수를 아예 가르는 거죠. 그죠? 동점자 안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우리말 문제도 나옵니다. 14번 문제 같은 거는 그래도 14번 문제 같은 건 아이들이 많이 맞추는데 윤슬 이런 말이나 아람 이런 말은 어렵죠. 4번, 5번에 있는 말은 다 이거는 고유어만 또 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 쌤의 이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교과서 예를 들면 시험 범위가 120조까지다 하면 그냥 영역을 안 가리고 있잖아요. 1쪽부터 120조까지 나오는 그냥 글을 전체 텍스트로 놓고 거기서 그게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문법 설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칭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문법에서 나오는 용어죠. 그것까지 단어 문제로 만들었어요. 암양은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죠? 나위도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거고 뜨거운 감자 요거는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을 털어가지고 어휘 문제를 4문제 출제해서 이게 배점으로는 6점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로 등수 가르려는 거죠. 같은 점수일 때 등수 가르려는 문제를 낸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진짜 다 드렸네요. 그죠? 요 정도 이 시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일단 문법 시험이다. 그죠? 근데 서술형이 이제 이 문법도 서술형 내는데 이 서술형이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건인 게 거의 한 문단을 쓰게 만든다. 그죠? 진짜 서술형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는 저기로 얘기하죠. 서술형이냐 논술형이냐 단답형이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러니까 휴문고 문제는 논술형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2문제, 4문제 가운데서 2문제는 논술형이에요. 한 문단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는 뭐 서술형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문학은 사실은 크게 이슈는 안 되는데 조금 문학 쪽을 많이 암기를 해가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부분은 이제 좀 변수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정작 이제 와서 좀 억울해요. 뭐냐면, 선생님 이런 단어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예 그냥 평소에 어휘력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전 범위를 다 털어가지고, 그냥 교과서 1쪽부터 110쪽까지 다 털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범위로 해서, 시험을 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제가 뭐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지난 한 10년 뭐 한 15년 기준으로는 내신을 대치동에서 가장 많은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했던 선생님이잖아요. 선생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할 때는 그러니까 또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뭐 1,500명 막 이 정도의 내신을 제가 했던 선생인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막 단대, 휘문, 막 중동, 영동, 그죠? 뭐 은광, 뭐 이렇게 막 이런 학교를 하면은 1, 2학년 같이 해보면요, 막 반이 10반이에요. 그죠? 그럼 한 반에 뭐 50명, 80명 이렇게 막 있으면 막, 그 다음에 1학년, 그러니까 막 평일부터 뭐 주말 6번에 평일 막 쭉 해가지고 그죠? 막 애들 까닥까닥 채워서 하면은 사실 그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좀 더 좋은 수업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학교도 많고, 출판사도 많고, 한 학교를 한다고 하자면, 휘문 한 학교를 해도 1, 2학년 2개 깔고 가면요, 5학교를 내가 한다고 하면 10반이에요. 내신 기간에. 그러니까 정말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수업이,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양상이. 그래가지고, 좀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너무 많고 하니까 좀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그런 걸 걱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내용적인 거 이런 거는 제 생각할 때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된 건데, 됐다고 보는데, 이제 그때보다 더 나은 거는 그런 겁니다. 일단 교실이 좀 작잖아요. 그죠? 휘문, 애들 이거 다 앉으면 30명 앉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인원 데리고, 또 지금 내신 휘문만 하니까 제가 좀 이 고3 수업 하듯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자료, 그 다음에 좀 더 충분한 검토, 그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곧 머지않아서요, 그죠? 머지않아서 그게 중간이 될지 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곧 교실은 다 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한 학교를 하고 제가 거기에 정성을 쏟으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다 후배들일 텐데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분들 애들도 많이 받아야 되고, 저도 알아요. 저도 이제 학원이 없이 여기저기 강사 생활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30명 데리고 수업하면 쉽게 말하면 망해요. 그죠?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럼 그 반은 망한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학원 아니면 또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여러 학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조건에 어떤 수업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리는 거고 기획을 한 거니까요. 보내주시면은 제가 잘 가르쳐가지고 조만간 이제 좋은 결과로 또 제 입장에서도 요 애들을 잘 좀 끌고 나가가지고 또 2학년, 3학년 이렇게까지 이제 해보고 싶은 욕심에 하는 거니까 이게 성실하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런 경우 있으신데 관리 이런 거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몇 분 안 계셔서 제가 사실 솔직히 드리는 말씀이면요, 관리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관리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학원 보내고 계신 어머님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애들하고 사실 굉장히 잘 지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학원에 전화해서, 우리 애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보니까 문제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훌륭해.
그죠? 애도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뭔가 좀 밝고. 그래서 과제도 잘 해오고,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주 좀 일찍 와가지고 소설 읽고 앉아있고, 그래서 일찍, 야, 왜 일찍 왔냐? 밥 안 먹냐? 그러면, 아니, 편의점 가서 라면 먹으려고요. 왜 라면만 먹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저랑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숙제를 해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숙제를 안 해왔을 때 어떤 태도냐가 중요한데, 숙제를 안 해와서 혹시 이번 주 바빠서 막 못 해왔다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러면 얘는 공부가 돼요. 숙제를 안 해와서 죄송합니다. 뭐, 다음 주에 꼭 해올게요. 난 다음 주에 꼭 해와. 그러면 돼요. 그게 뭐 관리지 뭐 다른 관리입니까? 그 다음에 애가 좀 샤이하고 마음속에 하려고 하는 좀 의지나 의욕,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좀 샤이하다. 제가 먼저 뭐 질문 없냐? 왜 넌 질문도 안 하냐? 이렇게 해서 근데요, 이제 얘가 말문을 열고 하면요, 그냥 그게 관리예요, 그게.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자꾸 이제 뭐 숙제를 안 했으면 남겨서 어떻게 하고 막, 근데 아니 제가 남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남겨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이런 거예요. 교실에서 예를 들면 휴대전화 쓰지 마라. 그죠? 휴대폰 보지 마라. 책상 위에 아예 올려놓지 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휴대폰 위에서 올려놓고 있다가 저한테 욕을 먹었다고 해보세요. 하지 말랬지. 왜 그러냐? 개매너다. 가방에 넣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걔가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그 수업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네. 그렇게 하고 걔가 이제 안 와요. 또는 와서 계속 그런 태도로 저랑 트러블이 생겨요.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핸드폰을 못 쓰게 하고 계속 잘 설득하는 거 참 좋은 자세죠. 선생님으로서 참 좋은 자세인데요.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이 학원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요. 특히 내신은. 이 교실에 30명이 앉으면 29명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죠?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 한 명이 저를 신경 쓰게 하고 핸드폰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면요, 딴 애들도 괜히 같이 욕먹잖아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말하는 관리라는 게, 부모님 나도 관리가 안 되는데 학원에 던져놓고 이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관리면, 그런 관리는 어느 누구도 못할 뿐더러, 그런 아이를 제가 관리를 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걔는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그 수업이 나랑 안 맞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관리에서 중요한 게, 그러나 이제 어머님들한테 무슨 이렇게 자녀가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랑 이 관계가 좋잖아요. 제가 질문했는데, 그죠? 질문했어요. 근데 질문했는데, 이런 질문에서 대답했어요. 그럼 뭐 좀 대답했는데 좀 이상한 대답했다. 바보냐? 이렇게 해서 하고 넘어가요, 잘. 그죠? 근데 시켰는데, 왜 나를 시키고, 야 하면서 짜증이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집에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나머지 29명이 이 수업에서 더 의욕 있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관리는 중요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애들을 솎아내주는 게 관리예요. 또 어머님들 지금 자녀를 보냈는데 어떤 애 한 명이 자꾸 핸드폰 하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욕 얻어먹고, 그죠? 그랬는데도 또 해.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화나게 해.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러니? 라고 해서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이 왜 걔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안 좋은 분위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관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 의욕이 있고, 그죠? 근데 좀 나태해질 때도 있죠. 그럼 그런 애들, 야, 너 잘하던데 요즘에 왜 그래? 그죠?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게 관리인 거고, 두 번째로는 예의가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굉장히 그 의지 자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제가 깨웠는데, 야, 정신 차려, 일어나 했는데 두 번, 세 번 나를 깨우게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솎아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두 가지 모두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늘 넘어서 뭔가 이 수업 자체에 좀 방해가 되는 아이들은 방치하지 않고 다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실장님 중에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문생님 교실에 한 명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만한 애들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다. 네. 잘만한 애들은 이미 떨어져 나갔다. 왜냐면 자는 애를 제가 놔두질 않거든요. 그런데 놔두질 않아요. 너는 잘나면 자라. 저도 예전에 수업할 때는 많이 그랬어요, 사실은. 아니, 막 100명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애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자존심의 문제도 돼요. 꼴랑 요만한 교실에 애들 뭐 30명 앉아있는데 그 30명조차 제가 이렇게 잘 컨트롤 못 한다면은 제가 뭐 강사 그만해야죠. 그래서 당장 가서는 못 깨워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너 아까 아주 푹 주무시더라. 그죠? 쉬는 시간 지나고 너 또 자면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애들한테 너 그럼 엄마한테 다 잃는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 있어요. 야, 너 과제 안 한 거 좀 남아서 좀 하고 가. 했는데 제가 말은 이거예요. 거기서 하고 가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저랑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다음 학원이 있는데요. 다음 학원이 있는데요.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줄 테니까 하고 가. 다음 학원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걔는 어때요? 안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그러면 그런 애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숙제를 안 하는 애가 5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4명이 어때요? 4명은 앉아서 하려는 마음이 있어. 내가 이번 주에 좀 놀았으니까 그래, 남아서 하고 가자. 하는데 그 한 명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 4명을 안 하고 싶게 만들어요. 쟤는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솎아주는 것도 중요한 관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휴먼반을 참 시작을 해서 한번 정말 좋은 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수업 분위기도 좋고, 저도 수업 들어와서 즐겁고, 그죠? 또 애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고, 또 오래 가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자주 얘기하시고.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제 보면은 제가 애들 보는 것보다 조금 애들에 대해서 뭔가 좀 좀 걱정이 하여튼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내가 볼 땐 진짜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애가 어떻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 듣고 한번 애한테 물어봤어요. 뭐냐면, 야, 너 사고쳐 다니냐? 그랬더니 이제 삐졌어. 뭐냐면 엄마가 쌤한테 뭔가 이제 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처럼 느꼈는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게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좋은데, 나랑 관계 좋은데 왜 그렇게 걱정하시지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걱정류보다는, 그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또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걸 좀, 또 이제 선생님한테 좀 말 못한 걸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그런 걸 전해주시는 이런 거는 제가 많이 좀 받아가지고 수업에 잘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좋은 수업으로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